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 오늘은 각국의 바보 같은 강도들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만나볼 강도는 은행에서 묵직한 가방을 들고 나오는 바로 이 남자. 이름은 마크. 3주 전 출소한 정가고민 그는 새 출발 미천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막 은행을 털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Right. I'm no rust yet.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불안해진 마크가 몸을 숨긴 채 주변을 살펴보니 발빠른 경찰이 어느새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마크. 그는 앞뒤 잴 것 없이 옆에 세워져 있던 차에 무작정 올라탔는데 What you doing here? Sorry. I'm being chased by bad guys. So help me. Yeah? 운전자는 마크의 감쪽 같은 연기에 속았는지 일단 차에 시동을 걸어 출발했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은 마크는 이 많은 돈으로 무엇부터 시작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데 잠시 후 놀랍게도 경찰에 잡히고만 마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운전자는 은행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형사로 무전을 통해 은행 강도가 도주한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 때마침 마크가 우연히 그 차에 덜컥 올라탔던 것. 형사는 마크의 차림새와 가방 사이로 보이는 돈다발을 보고 그가 강도임을 확신했고 일단 마크의 부탁대로 차를 태워주면서 그가 긴장을 늦추자 이내 형사다운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Excuse me, would you get me my glasses? In the glove box. Yeah. It's too bright today. 마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흔쾌히 선글라스를 꺼내주려 했는데 그 순간 형사는 재빨리 마크에게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Where are you? Me, I am detective.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마크. 이처럼 하필이면 형사차를 골라 제발로 올라탔던 은행 강도 마크는 결국 훔친 돈을 단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 3주 전 나왔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강도 이야기입니다. 벌써 수개월째 마약에 빠져 지내고 있는 까를로는 오늘 참을 수 없는 금단 증상에 몸서리를 치는데 이유인즉슨 얼마 전부터 돈이 떨어져 마약을 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정 상태가 넉넉한 부모님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You could buy even a house if you save money that borrowed from me, Carlo. I got nothing to give you anymore. 역시 한심한 아들에게 더 이상 돈을 줄 리 없었습니다. I need money. 마약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된 까를로는 결국 자금 마련을 위해 소매치기를 결심하게 되고 그리곤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지갑만 유심히 살피다가 우연히 한 중년 여성의 두툼한 지갑을 발견. 그는 비록 마약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 상태였지만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려 지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훔친 지갑을 든 채 곧장 안전한 자신의 집으로 달려간 까를로. 숨을 고르며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기쁨을 만끽하는데 The smell of money.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본 순간 What? What?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까를로 엄마의 지갑이었던 것입니다. 즉 까를로가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중년 여성이 바로 까를로 자신의 엄마였다는 사실. You stole mom's wallet. It's a criminal. So get him. 이렇듯 아들이 저지른 엽기적인 범행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엄마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덕분에 까를로는 본의 아니게 인륜을 거스른 범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강도의 일화입니다. 참 잘 안
살집이 풍성한 프랑코. 그는 보기와는 다르게 소심하고 여린 성격의 소유자인데 아니 왜 하필 다이아몬드야? 아니 비싼 금반지도 있잖아. 며칠 전 프랑코의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는 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로 청혼하지 않으면 결혼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방법을 고민한 끝에 결국 그냥 도둑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만반의 준비를 한 프랑코. 답답해 보이는 외투 안쪽에는 범행에 쓸 각종 도구들이 붙어있는 상태. 이 정도 뭐 준비됐겠지? 그래 가자. 아야. 둔탁한 도구들 때문에 조금 불편했지만 그쯤이야 문제될 것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는 범행 대상으로 정한 빈집으로 들어서기 위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프랑코는 혹시 누군가 자신을 보는 사람은 없는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고 준비해온 도구를 이용해서 현관문을 따는데 성공! 문을 열어 빈집 안으로 무난하게 잠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유롭게 빵까지 먹으며 훔친 물건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프랑코. 이분 정말 재밌으신데요? 바로 그때 프랑코를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오고 있었고 당황한 프랑코는 일단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새 바짝 따라붙은 경찰을 요리조리 피해 주택가를 누비며 도망치고 있었고 거기 안 서.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과 간발의 차이로 어느 한적한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지? 그 잠깐 사이 귀신처럼 사라진 프랑코. 아 어디로 도망간 거야 이거? 그런데 그날 저녁 네, 경찰서입니다. 네, 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놀랍게도 프랑코는 낮에 종족을 감췄던 그 골목에서 처참한 몰골로 체포되었는데 더 놀라운 건 프랑코가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는 사실. 뭐죠? 그렇게 된 이유는 프랑코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에 어떤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멀리 도망갈 수 없었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사라졌던 프랑코가 경찰에 잡힌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 정말 희한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도망치던 강도 프랑코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결국 경찰에게 자수를 했거든요. 과연 어떤 실수를 한 걸까요? 어려워. 그 인상착의는 유민상 씨하고 거의 비슷하죠. 아,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 또 답을 알 것 같아요. 오, 알 것 같아요. 나는 이 프로그램 왜 이렇게 쉽지? 그러면 다시는 이런 프로그램 안 불러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야, 근데 왠지 좀 무서우니까 그럼 유민상 씨 잠시 후에 알았어요. 이제 이런 존재라니까. 유민상 씨가 알고 있다시피 저도 같이 유민상 씨랑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왠지 답을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황현 씨 출동. 예. 나 맞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답이랑 똑같지 않으면 틀린 거야. 아 그래요? 나 지금 딱 내가 정답이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두 가지? 근거 있어. 저분의 덩치, 그러니까 저분의 풍채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저분의 이 뛰는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 풍채를 좋은 분을 다른 연기자 많을 텐데 꼭 이렇게 풍채가 좋은 분을 왜 썼을까요? 저분이 말이죠 뛰어가다가 담벼락에 숨은 거죠. 담벼락에 숨었는데 이 양반이 담벼락에 낀 거예요. 껴가지고 못 나오는 거죠. 괜히 이런 사람을 섭외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낀 거는 맞는 것 같아. 담벼락. 네. 담벼락이니까 담벼락에? 한번 동조하실 분들 내려오시죠. 네. 맞아요? 유민상 씨 맞아요? 똑같아요. 아니, 제 답이랑은 틀립니다. 아니 난 이거 가능할 것도 같은데. 네, 어쨌든 나가세요. 그 담벼락에 몸이 꼈다? 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지. 담벼락에. 좋아요. 담벼락에 깰지 이게. 하나, 둘, 셋. 유민상 가라! 하나, 둘, 셋. 짠!
오랜만에 저 한 사람 몰아주기 한번. 좋죠. 좋아, 좋아. 그거 꼬아줘요? 이걸로 보시든가 이걸로. 자, 풀어줘. 갑시다. 130kg 꼬았어요. 자, 가위바위보. 이번에 한번 꼽시다. 이긴 사람이 칠하기. 이긴 사람. 오케이. 진심으로 떨려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지금. 껴있는 것 같아 지금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쓱 한번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 이거 옛날이잖아요. 예. 빈칸에 또 메꿔주는 걸로. 그렇죠. 요렇게.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 하나는 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괜찮아. 홍철이하고 저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5년, 네. 5년 전에부터 이게 만났던 그래요? 사이예요. 네. 그럼 제가 도와드려야죠. 아니, 내가 이렇게. 감동적입니다. 좋은 친구야. 아니, 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먹물 많은데 이거 다 안 칠해줘도. 황당 실화 위기의 사람들. 청운 반지를 사기 위해 도둑질을 결심한 프랑코. 야, 끼다니. 집을 털다가 걸린 그는 자신이 한 어떤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 금세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는데, 과연 프랑코가 했던 무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프랑코. 경찰이 바짝 따라붙자 골목으로 들어선 그는 순간적으로 담을 타고 넘어갈 생각에 젖 먹던 힘을 다해 벽 위로 올라서 보는데, 하지만 막상 올라서니 막막하기만 한 프랑코. 상황이 급해지자 그는 벽과 벽 사이 좁은 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어디로 갔지? 프랑코가 벽 사이에 숨었을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경찰. 좋네요. 정말 많이 좋네요. 이때 프랑코는 다행히 경찰의 눈은 피했지만 덩치 큰 그가 들어가기에는 벽과 벽 사이의 틈이 생각보다 너무 좁았던 것. 경찰이 자리를 뜬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가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게 웬걸, 공간이 워낙 좁아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녁. 온몸이 마비될 지경에 이른 그는 겨우 휴대전화기를 꺼내들었고, 알려주세요. 결국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응급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근처 같은데. 어디에요, 어디? 여기요. 어디요? 여기요. 드디어 구조대에게 발견된 프랑코. 괜찮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구조대원은 프랑코의 가방에서 훔친 물건들을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벽 사이에 갇혀있던 프랑코는 구조대원과 동시에 체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으로 빚어진 일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끼임 사고입니다. 각 도청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실제 구조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사각형 장난감에 머리가 꽉 껴버린 아이는 조심스레 장난감을 잘라내자 다행히 머리가 빠져나왔고, 아이고. 저기다 어떻게 머리를 넣었죠? 또한 의자의 좁은 틈에 팔이 완전히 끼어버린 이 4살 꼬마는 식용유를 이용해 간신히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 이외에도 자동차와 벽 사이, 문틈, 놀이터 난간 등 생각지도 못한 좁은 공간에 끼이는 사고가 비일비재한데 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시기에 역류하는 그 시야가 확대되면서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며
자기의 몸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탐색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분별력 및 인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자신의 신체를 집어넣으려다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만 5세 미만의 아이들은 문틈을 비롯해 가구의 구멍, 진공 청소기 흡입구, 난간, 장난감 틈새 등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자신의 신체를 집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지만 잘 빠지지 않는 것이 문제. 구멍이 조금 작더라도 아이들은 이리저리 맞춰가며 머리를 집어넣어 보는데 머리는 공처럼 둥근 것이 아닌 앞뒤, 좌우,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만 맞추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빼내려 할 때는 그 각도를 찾지 못하고 당황한 나머지 구멍에서 머리가 잘 빠지지 않는 것. 각도를 찾지. 또한 성장 중인 아이들의 관절은 매우 유연하다는 특성이 있어서 아주 좁은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역시 당황하거나 무리해서 빼내려다 끼어있는 손발이 부어오르게 되어 결국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VCR 입구나 가구의 틈새 등은 테이프로 막아놓고 아이가 끼일 공간이 많은 가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멍이 있는 물건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보호자는 아이가 끼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놀이 과정을 같이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의 손이나 발이 어딘가에 끼었다면 꽉 끼지 않은 경우엔 식용유를 조금 뿌려 살살 빼보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엔 억지로 빼려고 하다가 더 깊이 끼거나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조대원을 부르셔야 합니다.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자기의 육중한 몸집은 생각지도 않고 좁은 벽과 벽 틈으로 뛰어내린 우매한 강도 프랑코. 그러자 벽 틈에 꽉 끼어 꼼짝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덕분에 프랑코는 견디다 못해 자진해서 구조대원에게 신고했고 결국 그 길로 경찰에게 맥없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보 같은 사람들만의 일로 느껴지십니까?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제든 황당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